우리 채널은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서 상승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고, 나쁜 말로 하면 이제 고점에 못 팔아서 물려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고점에 기가 막히게 다 팔았다 하시는 분이나, 나는 이제 얼마 전에 손절을 때렸기 때문에 조금 더 폭락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물려있으면은 희망회로를 돌리니까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치우실 수 있다는 점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물려있는 사람끼리 그냥 같이 가는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지금은 경기 사이클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정점 요 근처에 있는 이런 부분이죠. 정점을 좀 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점 이전이라든가 정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막바지 국면에 왔다고 이렇게 다수 경제 지표들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2년 내에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폭락할 만한 그런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부터 벌써 이런 전망을 계속 반복해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저조차도 아직 좀 더 가겠지 하면서 못 팔고 민기적거리다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도 이제 매도를 할 때 굉장히 오래 좀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 금리 올라갈 때 단계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야지 하다 보니까 확 빠지는 바람에 차마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팔기는 어렵고, 그래서 존버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은 경제의 큰 흐름에서 정점의 구간, 그리고 좀 있으면 둔화로 가는 이런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희망대로 하반기에 반등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좀 주면 그때는 또 알아서 적당한 가격에 잘 정리를 하고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게 경제 사이클에 따른 큰 흐름에서 우리의 대응이 되겠죠. 이것도 바뀐 건 없고,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는 있죠. 오랜만에 보신 분이나 가끔씩 보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을 또 다 까먹으셨거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전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오늘도 경제의 흐름과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국가활동지수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 연은에서 뭐라 그러냐, 자기들이 발표하는 이 국가활동지수가 마이너스 0.7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97%의 확률로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가활동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예측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지표가 있었나, 내가 이 지표를 미리 알았더라면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대체 왜 진작에 이런 좋은 건 안 알려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주장과 달리 국가활동지수는 주식시장에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0.7로 내려가면서 실물 경기가 침체가 왔다, 이렇게 말해주는 시기는 2008년 5월 말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5월 말에 주식을 매도하면은 굉장히 늦은 시점이에요. 이미 주식시장은 2007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주식 투자자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 경제지표가 주식시장에 약간 선행하느냐 아니냐인데, 실물 경기에 좀 선행하는 지표가 아니라 이렇게 동행해서 움직이는 지표라면은 실물 경제보다 미리 움직이는 주식 투자에 우리가 이 지표를 보고 활용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0.7로 가기 전에 이미 이 지수가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미리 폭락에 대비해서 그때부터 대응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림처럼 이제 201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한 상승장이었잖아요. 이때도 보시면 매년 심심하면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건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게 실물 경제와 동행하는 이 동행 지표가 바로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국가활동지수이기 때문에, 이번 6월 21일에 발표된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는 이제 플러스 0.2거든요. 아직 실물 경기가 당장의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고 한참 남아있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지표는 대체 무엇에 쓸모가 있냐, 볼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카고 연은에서 같은 날 발표하는
이 국가활동지수를 가지고 만드는 확산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볼만합니다. 얘네들이 얘기할 때 양수의 무슨 절대값에서 3개월 2평의 절대값을 빼서 구하해 준다고 하는데, 근데 일단 지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매달 이렇게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법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혹시 세세한 계산 공식까지 궁금하신 분은 이제 각자 알아서 시카고 연은 홈페이지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는 계산해서 발표해주는 지표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점선이 마이너스 0.35 구간이에요. 이 포인트 구간인데, 이 구간에 오게 되면은 역시나 항상 경기가 이제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침체하는 이런 구간이고, 그 전에라도 이 0.35에 이렇게 가깝게 추세가 떨어지다가 내려오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이런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가 뭐 유럽 위기 이후에 2013년 미국 위기, 그리고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뭔가 위험하다, 이걸 알 수 있죠. 특히나 이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0.35에 가까워지는 구간이라면 좀 주식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확산 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플러스 0.27입니다. 아직 마이너스도 사실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주식시장의 하락은 뭐 다수 경제지표들이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빠르고 좀 더 크게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변명 같지만 경제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매크로 투자자들도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물론 그래서 저도 물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2022년 올해 이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국가활동지수는 솔직히 완전히 틀렸어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확산지표는 이렇게 과거에 0.35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구간들에는 항상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실제 0.35로 가면은 폭락이 온 역사도 많기 때문에 향후라도 이렇게 뚝 떨어져서 0.35로 가까이 가면 그땐 또 우리가 진짜로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21일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기존주택 판매 지표예요. 기존주택 판매는 541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 가지고 여전히 쭉 내려가는 이런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기존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관리 상태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경기의 흐름을 판단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존 주택 판매는 3일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3일 후에 발표될 신규 주택 판매를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가 당연히 더 떨어지겠구나, 이 정도는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1990년대까지의 이 신규 주택 판매의 흐름입니다. 세로선으로 된 이 부분이 경기 침체, 주식시장의 폭락이 있었던 이 부분인데, 신규 주택 판매량이 쭉 늘어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금방금방 왔고,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 나온 책들을 보면 이 주택은 필수 소비재이긴 하죠. 의식주에 필요한. 근데 경기가 좀 나빠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면 구매를 좀 미루거나 아니면 구매를 안 하는 경기 소비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택 구입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주식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고, 조만간 경기 침체와 폭락이 온다, 이게 정석적으로 꼭 나와요.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는 그런 책이 많이 안 나오죠. 이유는 주택 판매가 쭉 올라갔는데 2001년부터 경기 침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판매가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 맞나 했는데, 사실상 2005년 말부터 신규 주택 판매가 떨어지고 나서 거의 6, 7, 8, 거의 2년 8개월 이상을 주식시장이 더 올라갔으니까, 이 신규 주택 판매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구나, 경기 흐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주택 가격이 제대로 많이 떨어지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려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검은색이 신규 주택 판매고요. 이 갈색 선이 기준금리입니다. 지난 1990년대 이전을 보면은 이 갈색 선과의 검은 선이 거의 반비례해서 움직이죠. 즉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주택 판매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1990년대 이전처럼 1년에 3% 이상씩 쭉쭉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게 되면 경기가 둔화세로 진입하고 이제 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라 이런 의견이 많은데 뭐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흐름에서 지금은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특히나 전일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이거랑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신규 주택 판매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이제 둔화 그리고 조만간 뭐 침체 시기로 갈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큰 흐름에서 주식을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보겠다 이거보다는 반등을 하고 하반기에 뭐 상승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겠죠. 기존의 의견과 똑같은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종목 토론방 아세요? 뭐 네이버 종목 토론방, 뭐 팍스넷이나 이런 데 가보면 꼭 종목 토론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항상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것 봐라, 내가 매도하라고 했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손절하라고 말했지 않냐, 뭐 이런 애들이 꼭 나와요. 근데 아시겠지만 항상 폭락한다,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예전에도 보면은 같이 투자하던 지인분들 중에 꼭 주식시장이 빠지면은 뭐 그거 봐라, 내가 전에 팔으라 그랬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굉장히 부럽습니다. 혹시 얼마에 팔았는지 뭐 계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냐 물어보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죠. 왜냐면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실제로 못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뭐 아주 조금 팔았거나, 어떤 분은 뭐 실제로 정말로 고점에 팔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저점인 줄 알고 다시 들어갔다가 똑같이 물려있거나 그런 분들이라서 그래요. 매도하라, 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쉽죠. 저도 지난 3월 방송에서 뭐 이제 알아서 팔아라 이게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정작 저도 더 갈까봐 못 팔고 똑같이 물려있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고점이다 싶으면 이 꼭지에서 이렇게 어깨 내려오는 부분을 이렇게 팔다 보면 한 요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뭐 최저점 최고점을 항상 잡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점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극단적인 과매도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변동성 지수가 커진다든가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매도의 타이밍에 천천히 막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가장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 매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뭐 손절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떻게 시나리오를 정해서 그거로 움직일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시기에도 가끔 후원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